부의 품격. 책을 펼치자마자 양원근 작가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부는 강탈하는 게 아니라 나누며 키우는 꽃이라는 문장이 마음을 툭 건드리더라고요. 부의 품격은 단순한 성공 비법서가 아니에요. 20년 넘게 출판 기획사 대표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작가님이 그 여정에서 발견한 선의지 철학을 담은 책이죠. 첫 페이지부터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서 차 한 잔 나누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작가님은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 사이의 선한 마음이 진짜 부를 만든다고 믿으시거든요. 오늘은 이 책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줄거리와 메시지 그리고 시사점까지 하나씩 풀어보려 해요. 천천히 따라오시겠어요? 줄거리 한 사람의 여정 그리고 선의지의 꽃. 부의 품격은 화려한 스토리라인이 있는 소설은 아니에요. 대신 양원근 작가님의 인생을 따라가는 따뜻하고 진솔한 에세이 같은 구조예요. 책은 작가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요. 서울 외곽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출판업계에 뛰어들게 된 건 대학 졸업 후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만난 순간이었대요. 그 책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베스트셀러였고 작가님은 나도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셨어요. 그 꿈이 작가님을 작은 출판 기획사의 인턴 자리로 이끌었죠. 초창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작가님이 처음 기획한 책은 출간도 하기 전에 실패로 끝났어요. 출판사 사장이 이 원고로는 안 되라며 퇴짜를 놓으셨고 심지어 사무실 임대료도 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기였대요. 그때 작가님은 좌절 대신 한 가지 선택을 하셨어요. 저자에게 솔직히 사과하며 다음엔 꼭 성공합시다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그 저자는 나중에 유명 작가가 됐고 작가님과 함께 첫 히트작을 만들어냈죠. 구체적인 사례로 책에서 소개되는 책쓰기 교과서 프로젝트를 들어볼게요. 작가님은 신인 작가 한 분을 만나셨어요. 그분은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가득했지만 글쓰기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작가님은 매일 아침 그분과 카페에서 만나 원고를 하나하나 다듬으며 당신의 이야기는 세상을 바꿀 거예요 라고 격려하셨어요. 작가님은 저자가 쓴 초고를 밤새 읽으며 문장 하나하나에 피드백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저자가 이 부분은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걱정할 때 작가님은 평범한 이야기가 진심을 담으면 특별해져요 라며 용기를 푹 돋웠죠. 그렇게 완성된 책은 출간 4일 만에 재판이 결정됐고 한 달 만에 7쇄를 찍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작가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공유하셨어요. 독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저자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게 했고 저자의 진심을 담은 30초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영상은 하루 만에 10만 뷰를 넘었고 책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한몫했죠. 또 다른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야기예요. 출판 업계가 휘청이던 시절 많은 출판사가 문을 닫았어요. 작가님의 회사도 자금난에 시달렸죠. 하지만 작가님은 포기 대신 과감한 도전을 선택하셨어요. 착한 책 시리즈를 기획한 거예요. 이 시리즈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약자를 다룬 책들로 수익의 10%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구조였어요. 예를 들어 한 책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다뤘는데 수익 일부를 해양보호 단체에 기부했어요. 주변에선 이런 책이 팔 일이 없어라며 반대했지만 작가님은 밀어붙이셨어요. 출간 후 독자들이 이 책을 사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기분이라며 입소문을 냈어요. 한 독자는 블로그에 이 책 읽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어요 라는 후기를 올렸고 그게 SNS에서 퍼지면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시리즈는 작가님의 회사를 안정화시켰고 출판 업계에서 착한 출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책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나아가요. 성공한 후에도
작가님은 선의지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마지막 장에서는 작가님의 일상 루틴이 소개되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며 감사 일기를 쓰시고 직원들과 매주 금요일 아이디어 회의를 여신대요. 또 매년 신인 작가 한 명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예를 들어 한 신인 작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출간을 포기하려 했지만 작가님이 원고를 무료로 다듬어 주고 출간까지 지원하셨어요. 그 책은 결국 3만 부 이상 팔리며 신인 작가의 꿈을 이뤘죠. 이 모든 이야기가 쌓여 책은 실패와 성공 속에서 선의지가 피어나는 여정처럼 느껴져요. 읽는 내내 작가님의 삶이 한 편의 따뜻한 드라마처럼 펼쳐지죠. 작가님은 성공의 끝이 아니라 계속 선의지를 실천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지역 도서관과 협력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책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대요. 이런 사례들이 책 전반에 녹아 있어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핵심 메시지, 선의지의 3가지 얼굴. 이 책의 핵심은 단연 선의지예요. 작가님은 칸트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선의지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정의하셨어요. 부는 돈이나 명예를 쌓는 게 아니라 이 선의지를 통해 사람과 관계를 키우는 거라고 하시죠. 구체적으로 3가지 메시지로 나눠 설명하신대요. 첫째, 공동성장의 원리예요. 혼자 성공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과 함께 성장하라는 거죠. 작가님은 출판사에서 매주 금요일 아이디어 회의를 열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셨어요. 한 번은 신입 직원이 제안한 청소년 자기계발서 아이디어가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 직원은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지만 작가님이 내 생각이 이 책을 만들 거야 라며 격려하셨죠. 결과적으로 그 책은 10대 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갔고 회사 전체가 성장했죠. 작가님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셨어요. 둘째, 지속적인 감사예요. 부자가 된 후에도 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기회를 부른다고 믿으시죠. 작가님은 매일 아침 10분간 감사 일기를 쓰신대요. 예를 들어 오늘 직원이 웃으며 인사해줘서 고마웠다거나 어제 독자가 보낸 편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같은 순간을 기록하시죠. 책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이미 가진 걸 잃는다는 문장이 참 기억에 남아요. 작가님은 이 습관 덕에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세요. 한 번은 큰 프로젝트가 실패 직전에 놓였을 때 감사 일기를 쓰며 이 경험도 나를 성장시킬 거야 라고 다짐하셨대요. 결국 그 프로젝트는 반전 성공을 거뒀어요. 셋째, 작은 선행의 누적이에요. 큰 성공은 작은 선의지 행동들이 쌓인 결과라는 거죠. 작가님은 저자의 원고를 세심히 읽고 밤새 피드백을 준비하셨어요. 한 번은 신인 저자가 이 원고는 너무 부족하다며 포기하려 했을 때 작가님이 이 문장 하나만 살려도 책이 될 거야 라며 끝까지 함께 다듬으셨어요. 그 책은 결국 베스트셀러가 됐고 저자는 작가님께 손편지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대요. 또 출간 후 독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습관도 소개되는데 한 독자는 작가님의 편지 덕에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라며 감동적인 후기를 남겼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작가님의 출판사는 신뢰의 상징이 됐죠. 이 3가지 메시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작가님의 20년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에요. 읽다 보면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시사점 착한 성공의 새로운 길. 부의 품격은 현대 사회에 깊은 시사점을 던져요. 먼저 착한 성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요. 요즘은 성공이 치열한 경쟁과 이기심으로만 여겨지기 쉬운데 작가님은 선의지가 오히려 장기적인 부를 가져온다고 강조하신대요.
이건 기업 경영자들에게 큰 교훈이에요. 예를 들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작가님의 착한 책 시리즈는 그 살아있는 증거예요. 한 기업 대표가 이 책을 읽고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더니 이직률이 줄고 생산성이 올랐다는 사례를 온라인에서 봤어요. 개인적으로도 큰 깨달음을 줘요. 직장 생활에서 동료를 돕는 작은 행동이 결국 신뢰로 돌아오죠.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하거나 바쁜 동료를 위해 자료 정리를 도와주는 일이요. 이런 행동이 나중에 승진이나 협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작가님은 작은 선행이 큰 기회로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에요. 창작자들에게도 영감을 줘요. 책을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독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진짜 부라는 메시지는 유튜버나 블로거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도 통하죠. 예를 들어 진심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구독자를 늘리는 것처럼 독자의 공감을 얻는 콘텐츠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작가님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사례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실질적인 팁이 되죠. 한 유튜버는 이 책을 읽고 영상에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더니 구독자가 2배로 늘었다고 후기를 남겼어요. 사회적으로는 착한 자본주의를 제안해요.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지금 선의지 철학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프로젝트나 환경을 생각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작가님의 착한 책 시리즈처럼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되면 사회가 더 따뜻해질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내 삶에서도 작은 선행을 시작하고 싶어져요. 가까운 예로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사며 직원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더 건네는 것부터요.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다른 독자들의 반응, 따뜻함과 영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온라인 리뷰를 찾아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라는 말이 단연 많아요. 한 독자는 출판업계를 꿈꾸는 대학생인데 작가님의 이야기가 큰 용기를 줬어요. 실패해도 관계를 소중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와닿았어요 라고 썼네요. 이분은 특히 신인 작가를 격려한 사례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직원들과 대화 시간을 늘려봤어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더니 팀 분위기가 달라지고 매출도 20% 올랐어요 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전했어요. 20대 독자들은 부자 되는 법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강의식 자기계발서에 지쳤는데 이건 이야기처럼 술술 읽혔어요 라고 하네요. 물론 아쉬운 점을 말한 분들도 있어요. 구체적인 투자 팁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나침반 같은 책이라고 평했어요. 특히 팬데믹 기간에 읽은 독자들은 희망을 준 책이라며 불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배웠다고 했어요. 작가님의 금융위기 극복 사례가 큰 공감을 얻었죠. 한 독자는 2008년 이야기 읽으며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썼어요. 리뷰 평점은 평균 4.6점 정도로 높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한 독자는 이 책 읽고 부모님께 선물했어요. 가족과 더 자주 대화하게 됐다며 감동적인 변화를 공유했죠. 독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이 책이 단순히 성공 비법을 넘어 마음의 위로를 준다는 점이에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이렇게 부의 품격 이야기를 길게 나눠봤어요. 양원근 작가님의 선의지 철학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감을 줄까요? 혹시 이 책을 이미 읽으셨다면 어떤 장면이나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감사일기를 써본다거나 주변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시겠어요? 마음이 담긴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